본 논문에서는 강화학습 분야의 대표적 문제 중 하나인 희소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그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강화학습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줄여서 MDP라는 포뮬레이션 안에서 동작할 때 목표 작업을 위한 최적의 행동을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에이전트는 디스크림 타임 스텝 T에서 상태 정보 ST를 입력받아 행동 AT를 결정합니다. ST와 AT가 결정되면 상태 전이 확률 P에 의해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이 결정되며 환경은 에이전트에게 다음 상태 ST 플러스 1과 보상신호 RT 플러스 1을 전달합니다. 보상신호는 에이전트 행동의 좋고 나쁨을 알려주는 스칼라 값입니다. 이 상호작용은 최종 타임 스텝까지 반복되며 이를 한 에피소드라 합니다. 에이전트는 에피소드를 계속 반복하면서 얻은 경험 샘플 ST, AT, RT 플러스 1, ST 플러스 1을 모아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합니다. 최종 타임 스텝 라지 T까지 에이전트가 받은 보상의 총합을 리턴이라 합니다. 리턴은 아래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데 여기서 각 보상 신호에 시간에 따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감가율을 적용합니다. 이 감가율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적용됩니다. 정책 펄리시는 에이전트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컨트롤러이며 파이로 표현합니다. 파이 s,a는 현재 상태 st가 s일 때 행동 at를 a로 결정할 확률입니다. 보상의 합 리턴은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그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추정하기 위해 가치 함수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상태 가치 함수 state value는 정책 파이를 따랐을 때 현재 상태 s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합수의 기대값이며 행동 가치 함수 액션 밸류 또는 q 밸류는 정책 파이를 따랐을 때 상태 s에서 행동 a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합의 기대값입니다. 강화학습의 목표는 최대 가치 함수를 찾고 그 최대 가치 함수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최적 정책 파이스타를 찾도록 하는데 이 최적 정책 파이스타는 최대 기대 리턴을 얻는 정책이며 최대 스테이트 밸류를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보상 신호를 결정하는 보상 함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희소 보상 스파스 리워드, 밀집 보상 덴스 리워드가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얻는 보상 신호가 대부분 0인 경우 희소 보상이라 부르며 반대로 에이전트가 받는 보상 신호가 대부분 넌제로인 경우를 밀집 보상이라 부릅니다. 또 그러한 보상 함수로 이루어진 환경을 희소 보상 환경 스파스 리워드 인바이러먼트, 밀집 보상 환경 덴스 리워드 인바이러먼트라 부를 수 있습니다. 좌측 그림은 로봇 팔이 박스를 특정 위치로 움직여야 하는 태스크이고 오른쪽 그림은 인버티드 펜듈럼을 세우는 태스크입니다. 좌측 그림의 경우 일반적으로 희소보상 환경이며 이러한 희소보상 환경의 경우 에이전트가 보상 신호를 찾기 위해 탐험을 해야 합니다. 탐험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무작위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보상 신호가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에이전트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하기에 학습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희소보상 문제, 스파스 리워드 프로블럼 또는 하드 익스플로전 태스크, 극악 탐색 문제라고 부릅니다. 희소보상 문제를 다루는 알고리즘들의 검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아타리 게임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 아타리 게임 같은 환경은 상태 정보의 차원이 낮지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검증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림의 게임은 몬테주마 복수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이시는 캐릭터를 조종하여 장애물을 순차적으로 돌파하고 열쇠를 찾아서 문으로 가져가야 최종 목표가 달성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열쇠를 찾는 방법은 각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계층적이고 극단적으로 획일적인 한 가지 방법만 존재하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이를 탐험으로 경험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몬테주마 복수 같은 문제는 극악 탐색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희소보상 환경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리스트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중 Hierarchical Dequeue, Random Network Distillation, Go Explorer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Random Network Distillation, 줄여서 R&D, 내적 보상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선 보상을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외적 보상은 이전에 설명드린 태스크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보상이고, 내적 보상은 에이전트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보상 신호입니다. 무작위 행동으로 탐험을 하게 되면 한번 경험한 상태를 다시 경험할 수가 있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R&D는 에이전트가 방문한 상태의 희소성을 반영해서 에이전트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태를 찾도록 유도하는 보상 함수입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보상값 RT 플러스 1은 외적 보상 Extrinsic Reward RET 플러스 1과 내적 보상 Intrinsic Reward RIT 플러스 1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Intrinsic Reward의 비율을 결정하는 상수값입니다. R&D의 과정은 우선 두 개의 신경망 랜덤 네트워크와 프레딕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랜덤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세타는 무작위로 초기화를 합니다. 두 신경망은 같은 상태에 ST 플러스 1을 입력으로 받아서 동일한 크기의 벡터 F세타 ST 플러스 1과 F세타 햇 ST 플러스 1을 출력합니다. 이 두 벡터의 차이의 크기를 에러로 하여서 프레딕션 네트워크는 이 에러를 줄이도록 학습합니다. 즉 프레딕션 네트워크는 랜덤 네트워크와 출력이 동기화되도록 학습할 것이며, 이전에 에이전트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를 입력으로 받으면 에러 값은 커집니다. 이후 내적 보상 값은 이 에러 값에 비례하게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 상태의 희소성이 보상에 반영되므로 에이전트는 희소한 상태를 찾도록 정책을 학습할 것이며, 이 방법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경망이 추가적으로 학습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증가합니다. 다음은 Hierarchical Dequeue, 줄여서 HDQN입니다. HDQN은 목표 기반 강화학습의 일종입니다. 목표 기반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도달해야 할 목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에이전트의 목표 위치를 GT로 하여 이 GT는 상태 공간 안에서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트는 현재 위치와 목표 위치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하면서 에이전트가 목표에 도달했다면은 새로운 목표 위치를 지정을 하거나 에피소드를 종료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HDQN, HER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HDQN을 설명드리겠습니다. HDQN은 메타 컨트롤러와 컨트롤러 두 가지를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컨트롤러가 에이전트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메타 컨트롤러는 현재 상태를 보고 가장 적합한 목표 위치 GT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상태 ST에 표시된 GT를 보고 GT에 도달할 수 있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이 방법은 추가적인 보상함수 없이 태스크를 빠르게 학습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목표 위치가 상태 정보 안에서 특정 가능한 경우만 이 알고리즘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알고리즘인 Go Explorer입니다. 이 Go Explorer 논문에서는 예전에 설명드린 내적 보상 방법의 단점을 언급했습니다. 디태치먼트는 에이전트가 좋은 경험을 겪어도 새로운 에피소드에서 또다시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그 경험에 도달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 듀레일은 환경에 노이즈나 펄터베이션이 존재하면은 희귀한 상태를 도달하는 것이 에이전트에게 힘들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Go Explorer는 강화학습이 시뮬레이션에서 동작이 되는데 리셋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탐험으로 좋은 경험을 얻었으면은 그 경험을 기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Go Explorer는 상태 정보를 기억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상태 정보의 차원을 극단적으로 낮춥니다. 이를 셀 레프레젠테이션이라 부릅니다. 여기서는 210 곱하기 160의 사이즈 이미지를 11 곱하기 8의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해서 이 탐험한 경험을 저장했습니다. 탐험이 끝나면 에이전트의 경험들 중 가장 가치 있는 경험,
보상합이 큰 경험, 가장 리턴이 큰 경험을 추출하여서 이를 이용하여 모방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모방학습 부분에서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중 간단한 방법인 DQFD, Deep Q Learning from Demonstration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학습이 끝나면 좋은 경험의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다시 탐험을 시작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셀 레프레젠테이션이며 셀 레프레젠테이션이 적용 가능한 방법만 이 알고리즘이 적용 가능하기에 아직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이 부족합니다. 그래프는 각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몬테주마 복수해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HDQN은 그 기반 알고리즘인 DQN과 다르게 어느 정도 점수를 얻었습니다. NGU Never Give Up 알고리즘은 R2D2와 이전에 설명드린 R&D를 결합한 방법인데 R2D2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익스플로러는 다른 알고리즘보다 훨씬 높은 상회하는 성능을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알고리즘들은 서로 다른 장점과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내적 보상 방법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적용 가능하지만 고익스플로러보다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고익스플로러는 가장 높은 성능을 자랑하지만 구현에 제약이 있습니다. HDQN은 고어를 찾아가는 데 좋은 성능을 내지만 고어이 상태 정보로 표현되는 환경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각 알고리즘들은 한계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선 환경을 가리지 않고 구현 가능하며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